안녕하세요. 영화 브루타 릴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많이 주시는 질문이에요. 초등학생 영어학원 꼭 다녀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솔직한 그러한 답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영어학원 꼭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제가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어떤 학부모님인지 또 우리 아이는 어떤지 제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정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영어 학원을 꼭 보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각각 살펴보면서 또 어떻게 좀 봐주시면 좋은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어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요, 일단 현실적으로 부모님의 상황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엄마로 그냥 통칭을 하고, 또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를 엄마표 영어라고 좀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영상에서. 자, 일단은요, 엄마표 영어는요, 엄마가 초반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시간이나 이런 에너지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와 또 그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고 아이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여건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의 성향도 어느 정도 크게 엄마와 영어하는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또 이렇게 쉽게 좀 받아들이는 아이들 있잖아요. 크게 뭐 이렇게 막 거부감 갖지 않는 경우, 또 아이가 기본적으로 좀 학구적인 경우, 또 호기심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에 욕심이 있는 경우, 이게 뭐 둘 다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성립이 돼야 엄마표 영어를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한번 시도해보겠다 라고 엄마가 좀 의지가 있고, 또 아이도 뭐 나쁘지 않지, 학원 가는 것보다 낫지, 뭐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이 없을 때 한번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랬을 때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 제가 세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엄마표 영어 로드맵, 큰 그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큰 그림 로드맵은 영상을 따로 찍어놨거든요. 제가 여기다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아이의 어느 시기에 따라서 어떤 영역을 언제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이 가면 엄마표 영어가 굉장히 외롭고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안함과 외로움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체계적으로 뭐 영어 학원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영어 학습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엄마표 영어 로드맵은 아주 필수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니까 영상 참고하시고, 사실상 이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 저도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 또 엄마표 영어 유튜브 선생님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 많고, 또 책도 많고,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서, 오히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또 선별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가 노력과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엄마표 영어 초반에 엄마의 그 열정과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초반에는 그렇고요. 이게 나중에 엄마의 열정이 아이에게 불붙어서 아이에게 옮겨가는 그 과정이 엄마표 영어의 핵심이자 목표인 것 같아요. 저도 엄마표 영어 성공하신 분들 실제로 사례로서 많이 보면 정말 공통점이 뭐냐면 엄마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연구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열정이라는 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 이건 이거야 라고 해서 티칭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 아이를 잘 이끌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정말 많이 연구하고, 또 직접 뭐 계획도 세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도 뽑아서 아이에게 한번 풀어보게끔 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사소한 노력들이잖아요. 그쵸?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노력이 물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학원비를 아끼는 차원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배워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엄마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구나. 그 엄마의 열정과 학구열을 자연스럽게 배운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모든 엄마가 현실적으로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죠. 저도 사실 제가 일이 있고 직장에 다녀야 하면 그 정도로까지 못 봐준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학원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마라는 그 무게감을 제가 드리진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내가 여건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참 좋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엄마표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인풋은 그래도 내가 막 자료도 찾고 막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 특히 아웃풋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세요. 엄마표 스피킹 관련해서는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엄마표 라이팅은 제가 이미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링크 또 걸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특히 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일일이 다 솔직히 까먹었잖아요. 저도 뭐 수학, 과학 이런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아이에게 인터넷 강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들 내가 해줄 수 없는 그런 범위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엄마표 영어가요, 정말 어렵지만 그만큼 내가 그걸 잘 해냈을 때 그 보상은 굉장히 커요. 내가 학원이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들을 배워서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중요한 그 학습 습관을 잡는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중요성과 의미를 좀 주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요. 학원을 다닐 경우 보겠습니다. 엄마표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 많아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시거나 엄마가 직접 봐주거나 공부를 하기 어려운 상황들. 아이가 굉장히 또 되게 발산하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발표하고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집에서 계속 책을 읽고 이렇게 엄마랑만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적으로 조금 더 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아이가 또 학원에 가고 싶다, 재밌을 것 같다 이러면 보내주셔도 됩니다. 학원을 보내는 그 방향과 목표를 뚜렷이 하자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그냥 아이가 이때 내가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또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기보다는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엄마가 우리 아이가 한 3, 4학년 때까지는 영어 책을 진짜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영어 책을 집에서 읽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한테 영어 도서관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그쵸? 대신 영어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읽기, 요 정도 읽기, 이 정도 수준의 읽기를 아이가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 아이가 영어 책을 많이 읽어서 좀 생각도 좀 깊어졌으면 좋겠고, 이러한 방향들.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가 국제학교를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 5학년 때쯤에는 한국식 영어 학원에 가서 문법을 좀 잡아주겠다. 이런 대략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나서 학원을 찾아주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원에 보낸다고 전부가 아니죠? 이게 이게 사실 돈을 주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아이가 태도는 어떤지, 그리고 특히 숙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중간중간 학원에서 잘 배우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거기 영어학원 숙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영상 만들어서 링크 올려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까 엄마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원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식 학원에 다닌다 그러면 아이가 영어 책을 읽을 시간이 잘 없거든요. 그럼 집에서 영어 책 읽는 거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영어 도서관에 다닌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좀 문법, 이런 개념, 단어 이렇게 학습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은 또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조금 욕심을 내보자면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배워오는 거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본인만의 생각을 만들 시간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내가 배워온 내용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런 하부루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엄마표 영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엄마와 함께 영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이제 영어 학원에서는 보통 그 숙제 다 했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가 배운 거, 기억에 남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배운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 같이 한번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물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면 우리 물에 대한 궁금한 것들,
한번 질문도 만들어 보고, 또 궁금한 것들 인터넷에서 같이 찾아보면서 또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공부거든요. 지식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이가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무언가 궁금해서 찾아보게끔 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면 학원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운 걸 가지고 본인이 궁금해하는 것들 같이 찾아보고 또 알아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화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꼭 가지면 욕심이 많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학원 꼭 보내야 하나요? 자, 부모님의 상황, 그리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 자, 학원을 보내면서 걱정을 줄이고 싶고,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불안을 덜고 싶다라고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그 세 가지, 그거 꼭 한번 다시, 꼭 생각하셔서, 걱정과 불안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